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재명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의 소환 조사를 지금 요청한 상태인데요. 예상이 되는 것처럼 이재명과 민주당은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진짜 코미디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갈 리도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뭐가 이렇게 엮여가지고 검찰에서 소환 조사 이런 요청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루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어. 이거 잘못해가지고 밀었다가 무슨 동행명령이나 이런 거라도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잡혀갈 것 같은데, 무서워가지고 미루기는 그냥 바로 이제 가가지고 조사받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개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참 진짜 이것들은 웃기는 작자들입니다. 지들에게는 그런 식의 권한이 하나도 없고 특권이라고 하는 특자도 없는데, 이재명이는 그런 식의 특권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재명 총통각하님, 각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있으니까 이게 사입이 종교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이죠. 예상이 됐던 것처럼 이재명이는 자기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지금 치졸하게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노릇이죠. 이것도 검찰이 보복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나요? 검찰은 그냥 수사를 하는 것뿐인 것이지 뭔 보복을 하나요? 검찰이 공격이라도 당했습니까? 물론 공격을 당하기는 당했죠.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떤 짓거리까지 했으니까, 무려 검사를 7명이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니까 그거를 이제 공격이라고 한다면 공격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머지않아서 다 헌재에 의해서 100% 기각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또 선거법과 관련돼 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갔던 이재명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법인카드에 대해 가지고 김혜경과 이재명 두 사람의 소환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이재명의 답변이 뭔지를 보니까요. 기사 한 가지 띄워주시면은,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의 별명이 한 가지가 있죠. 입벌구라고.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친다라는 것인데, 진짜 이것도 재능인 것 같아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놨는지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까 전에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몇 년 동안 수사를 해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몇 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애당초 경찰이 이거를 불송치를 했다가, 이게 불송치가 돼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불송치가 되다 보니까 권익위에다가 제소를 하고, 권익위를 통해서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이 재수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몇 년이 걸리기는 걸렸죠. 근데 몇 년 동안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의 그 따까리들이 몇 년 동안 시간을 끌었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대요.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마어마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도 총선 전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었죠. 이재명에 대해서 수백 번, 108번인가 100번이 넘게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는 식으로. 코미디 아닙니까? 지들이 법인카드를 갖다가 100여 곳이 넘게끔 그런 식으로 썼으니까, 과일 가게부터 시작해서 소고기 가게가 됐거나 초밥 가게가 됐거나 온갖 곳에다가 법인카드를 쓰다 보니까 그 상가들에 대해서, 매점들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를 하나하나씩 계산해 가지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이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마치 수백 번의 압수수색 당을 탄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맞기는 맞죠. 누구에 의해 가지고 불송치 결정이 났었습니까? 경기 남부경찰청에 통해 가지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었습니다. 기사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이제 언제였습니까? 2022년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 남부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는데, 아까 요 얘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개구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조명현 씨가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을 제보했던 게 언제였습니까? 2022년도 초였습니다. 2022년도 초에 이 사건을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2022년도 9월 달에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거를 무슨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아까 전에 이재명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수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서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통해서라는 표현까지도 썼었으니까,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냈던 경찰은 수년 동안 하지도 않았습니다.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도 경찰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수백 명의 소환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그러니까 구라를 치는 거예요. 당시 경기 남부 경찰청이 1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수백 명 수백 번은커녕 제대로 된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당시 밝혔던 입장입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기사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배모 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배모 씨가 왜 그러면 혐의점이 없다라는 겁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공무원의 원래 일은 뭐예요?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공무원의 원래 일은 뭡니까? 일부 공무원의 일을 하는 게 공무원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 뽑혀가지고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일을 하는데 9시부터 10시 중에서 한두 시간 일부 공무원 일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공무원의 역할은 일부가 아니라 완벽하게 공무원 일을 하는 것이지 일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있다라 그래가지고 혐의점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일부가 공무원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은 공무원과 관련된 일을 안 했다라는 뜻인데 그게 어떻게 혐의점이 발견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했던 겁니다. 아까 전에 그 기사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요.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이재명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의 연결고리는 나타나지 않아서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당시 경기도지사가 누구였습니까? 김혜경이었습니까? 이재명이잖아요. 법인카드가 누구 겁니까? 이재명 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를 누가 쓴 거예요? 김혜경 씨가 쓴 건데 어떻게 이재명의 혐의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쓰면은 그게 지금 막 한두 푼 10원, 20원, 30원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수천만 원 규모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경기도청에 보고가 안 가겠냐고요. 당연히 경기도청에 보고가 가는 것이고 당연히 이재명한테도 보고가 가는 것인데 법인카드를 어떤 식으로 썼다는 내용이 확인이 돼야 될 테니까 결제를 해야 될 테니까 어떻게 이재명이 그거를 모를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게 이재명과 연결고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냐고요. 애당초 법인카드 자체가 이재명 건데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한두 번 나왔던 게 아니죠. 이재명의 무슨 뭐 장인이 아니라 장남에 대한 거 그 문제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고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싹 다 경기 남부경찰청만 지나가면 어떻게 됐던 거예요? 불송치가 됐던 것이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에 검찰을 통해 가지고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소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교묘하게 말을 뒤집어가지고 이재명이가 야 나에 대해 가지고 수년 동안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수백 명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라고 개구라를 치고 앉아있으니까 진짜 이 인간의 거짓말은 혀를 찰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지. 이번에 이제 검찰이 물론 늦었죠. 진작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김혜경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기소도 안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왜 이렇게 수사가 늦어졌고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냐 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분이 처음에 폭로를 했던 제보를 했던 조명현 씨 아니겠습니까? 조명현 씨가 이번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던 더라고요. 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경기도청과 관련 업소 수색을 통해서 유용 금액을 어느 정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관련 통화 내역을 상당 부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월 뭐일 A 식당 B 가게에서 얼마 결제하신 거 맞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구체적인 카드 결제 내역까지 전체적으로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요 정도 차원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2천만 원을 유용했다라고 한다면 한 장소에서 2천만 원을 쓴 게 아니라 100여 곳이 넘는 곳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100여 곳이 넘는 곳을 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몇 월 며칠 얼마를 썼다 뭐를 샀다 이거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지금 막 규모인 겁니다. 그거를 다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도 검찰이 했냐. 다음 기사도 보여주시면은 일반 이제 업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수증 보관 의무가 없죠. 시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제 내역을 공무원들이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이 기재를 하기는 하지만 샌드위치나 과일 가게는 휴대전화에 물건을 판 기록 장부를 사진을 찍어
찍어뒀다가 월말에 도청에 보여주고 결제를 받는 식으로 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 사진을 찍어놨던 거를 검찰이 이번에 포렌식까지 해가지고 복구해서 확보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한꺼번에 매번마다 이렇게 좀 지출하고 영수증 처리하기는 좀 귀찮으니까 장부에다가 써놓고 그걸 사진 찍어놓고 매번 그런 식으로 찍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거를 결제를 받는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뭐 지웠을 수도 있고 제대로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애당초 사진을 찍었던 거 그거 자체도 포렌식을 통해서 다 복구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진짜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작정을 한 거죠.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1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수천 건일 텐데 그거를 하나같이 다 확인해 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는지까지 확인했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긴 걸렸습니다만 결국에 조명환 선생님이 제보를 한 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자리까지 그리고 또 이 지금 수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검찰에게 제시한 거, 권익위에 제시한 거, 그거를 경기 남부경찰청에 조명환 선생님이 안 냈겠습니까? 그거를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제로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했죠. 경기 남부경찰청이. 그런 식으로 이재명에 대한 봐주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이 무슨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재명의 민주당의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거 아니냐. 부하 그냥 노릇이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렇게 사법기관과 그렇게 어떤 수사기관 자체가 이재명 한 명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가 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 조명환 선생님 같은 분들은 뭐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까?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은 폭로를 하고 난 뒤에 내부 고발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졌다는 거죠. 가족들의 신변부터 걱정이 크다. 왜? 이재명 측근들이 큰일을 당하는 걸 보면은 솔직히 자기도 무서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보를 하고 난 뒤에는 심지어 어떻게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아내와 이틀에 한 번씩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일보의 그 간부 출신의 기자가 안타깝게 또 극단 선택을 했죠. 6번째, 이재명 주변의 6번째 극단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우리가 물어야 될까요? 당연히 근본적인 책임은 이재명한테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진즉에 우리가 경기 남부 경찰청이 됐거나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빠릿빠릿하게 조사해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으면 대선이 치루어지기 전부터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선 전에 빠릿빠릿하게 해가지고 기소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의 이재명 같은 괴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까? 조명환 선생님 같이 이용당하고 그리고 명령대로 움직였던 저런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정의감을 통해 가지고 폭로를 했는데 내가 혹시 6번째, 내가 혹시 7번째 큰 일을 당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낄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이재명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 책임은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도 그리고 나아가서 법원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